네, 시장 진단 오늘은 중국을 좀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 시장하고의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박수현 KB증권 신흥시장 팀장과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중국은 경기 부양을 굉장히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이 코로나 확산되고 이후부터 네. 통화 정책을 주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시장이 급등을 했던 이 큰 기조 변화가 네. 이제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기조가 확실히 전향적으로 바뀐 것들을 좀 여러 정치회의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재정을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한 규모가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치회의에서의 톤들은 우리 한 번만 정책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지속적으로 쓰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굉장히 큰 기조적인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건 중국은 일당 독재도 아니고 이제는 1인 독재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주석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정치국회의라고 하는 이 정치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재를 하고 네. 주요 공보문도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기조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택가격 하락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합이 저는 지속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에 특히나 재정을 기반으로 한 네.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가격 하락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중국은 해버리는군요. 그만큼 이제 정책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는 의지가 좀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통화정책 위주에서 이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낮추거나 뭐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재정정책이라는 국가에서 직접 돈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중국은 5% 경제성장률 목표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5%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당이 어쨌든 독재 네. 체제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강력한 맨파워를 기반으로 중국이 3기에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적어도 우리 당이 해결해 준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중국의 인민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경제성장 이꼴 중국의 고용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간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중국이 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의 어떤 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5% 성장을 못한다라는 건 올해의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격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궤적은 고용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 주도로 강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고용을 GDP 성장률이랑 같이 궤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고 중국이 놀랍게도 시위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시위? 네, 얼만큼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집회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중국 안에서 발표되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망명하신 학자들이 미국에서 본인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시위 건수가 있는데요. 차이나 디센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네네. 이게 올해 6월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340건 정도로 가장 집계 이래 많은 건수를 기록했는데 이게 곧 저는 청년층 실업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이 고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5%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 재정을 수반한 이 5% 성장을 지지하겠다라는 이런 그림들은 저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5% 경제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시장,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 이상은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 5%의 성장이 안 돼서 고용이 불안할 경우에는 사회 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시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더욱더 5%를 사수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아까 그래프가 잠깐 나가긴 했는데 1분기에 5.3% 그러니까 5% 넘었는데 2분기에 4.7%, 3분기에 4.6%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경기 부양책을 더 내놓은 것 같긴 한데 그럼 올해 전반적으로 1년 내에서 5% 이상 성장을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3월 양회 때 성장 목표치를 5%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시진핑 주석 이래
달성 못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죠. 코로나 기간에 못했고 이번에 만약에 못하면 두 번째가 되는 거라 이건 상당히 면이 서지 않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써서 5%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이어갈 거라고 보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올해 4분기에 5.2%를 달성하게 되면 연간으로 5% 숫자가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이 주재하는 정치국회의는 9월 달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9월 달에 경제랑 연결되어 있는 특히나 재정 이야기를 강화했던 배경에서는 올해 4분기에 5.2%가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진행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4분기에 한 5.2% 이상의 성장률을 만들어서 연간 성장률을 5% 위로 올려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세요. 최근에 이제 LPR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 보통 장기 우대금리인 LPR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낮췄단 말이죠.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도 동원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재정정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달 말 예정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여기에서 발표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추경인 거거든요. 추경을 얼만큼 할 건지가 그 규모가 발표가 이번 달 말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되는 거고 네. 시장 예상은 2조 위안입니다. 그래서 2조 위안을 상회하면 서프라이즈고 하회하면 실망이 좀 나올 텐데 저는 2조 위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2%밖에 안 됩니다. 네. 상당히 낮아요.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국채를 찍는다는 건 정부가 이 채권 이자를 부담해서 결국에는 재정에 쓰는 이 이자가 얼마큼 나가는지 비용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비용 부담이 높지가 않죠. 그리고 중국은 부채 대비 GDP 비율을 각각 국가별로 보게 되면 100%를 넘어가는 국가가 다수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부채 대비 GDP의 비율이 100%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끌어쓸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재정적인 이 힘을 강화해서 어디를 집중하냐 적극적으로 소비 부양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로 줄곧 통화정책을 써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초과 저축이 많다 했지만 소비로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부 주도로 해서 자극을 해주면 드디어 이제 이 초과 저축들이 이제는 유동성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 쪽으로 소비 단위로 나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강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자 갚는 데 쓰던 돈이 이제는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소비 쪽으로 자극할 정도까지 대규모 재정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달 말에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우리로는 아까 추경이라고 표현해 주셨으니까 중국의 추경 규모가 한 2조 위안 이상이 나오면 만족스럽고 2조 위안 밑보다 나오면 시장은 좀 실망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제 소비 시장을 말씀해 주시는데 또 하나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다 돈 좀 풀겠다라고 중국이 얘기했죠. 340조 위안 지원하고 주택 100만 채 재개발 계획 뭐 이런 거 발표를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정도의 규모입니까? 시진핑 주석이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 네. 앞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기조를 강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하락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근데 여기에서 연결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은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죠. 수요를 무시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재고들,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가격 하락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매수 주체가 정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 추경도 공급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수요단에서 자극을 할 수 있는 재고를 떨어준다든지 그리고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재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급을 규제하는 건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고요. 네. 이거는 좀 연결해서 본다면 착공이 없다라는 건 중국단에서 연결되는 커머디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지는 또 않으면서의 소비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가 공급 주택은 안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치면 미분양이나 이런 아파트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주고 뭐 이러면서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하락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하락하면 주택을 사주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너진 소비 살리는 건데 앞서도
지금까지는 빚 갚는 데 돈을 정부가 쓰다가 이제는 소비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전략들을 보면 뭐 중산층에 소비 쿠폰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소비시장을 얼마나 살릴까? 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소비시장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9월 달에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9월 달에 중국 소매 판매가 오랜만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 2.5% 증가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3.5%가 나왔습니다. 어떤 품목이 많이 늘었는가 보니까 비중이 제일 큰 게 자동차고요. 자동차가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네. 가전은 무려 20.5%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가전 자동차가 늘어난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거 내구재를 새로운 거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30% 정도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서는 70%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구재는 고장나지 않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런 정책 기조가 확인이 되고 경기에 대한 이 개선의 확신이 들면서 이제 이구환신을 적극적으로 중국 국민들이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 자동차 같은 품목들이 정확하게 이구환신에 들어있는 품목들이고, 이런 쪽에서의 유의미한 소비 증가가 지금의 중국의 소비 어떤 소매 판매의 숫자들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 중국 정부의 이게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앞서 이제 9월 소비 지표, 소매 판매 지표는 말씀해 주셨는데, 국경절과 관련돼서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생각보다 소비가 부진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국경절 정말 바로 직전에 이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9월 24일, 26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나왔고, 10월 1일부터 당장 국경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가, 특히나 서비스업에서 영향을 미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재정이나 여러 가지는 재화 소비를 좀 자극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이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소비 데이터, 여러 가지 물가 이런 쪽에서의 확인하는 그림들이 조금 더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주요한 지표, 앞으로 나올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제조업 PMI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되고요. 중국은 제조업 PMI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집계하는 통계국 제조업 PMI가 있고요. 차이신은 민간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PMI를 발표하는데, 차이신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면서 수출기업 비중이 좀 높고요. 통계국은 내수를 좀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2개의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통계국 쪽에서 나오는 제조업 PMI가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수출을 좀 더 지원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영향도 있고요. 중국이 저가 수출 밀어매기가 지금 좀 한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국 제조업 PMI는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일 거고,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1월 9일 날 발표되는 중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1%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0.3에서 0.5 이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에 가까운 숫자가 만약에 나오게 되고 특히나 음식료 단의 가격이 아니라 재화단에서의 물가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게 되면 9월 소매 판매에서 확인했던 그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중국의 소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더 우세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의 소비 시장이 살아나는구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이제 CPI 발표. 물가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 이상의 소비 지표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와보죠. 중국 증시가 이제 대규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중국이 발표한 이후에 급등하다가 지금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제 올랐던 증시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한참 아래에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급등이 2차례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때 그랬고요.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한번 급등 나왔었는데 지속되지 못한 근본적인 배경은 이익이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는데요. 중국은 GDP에서 이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소비랑 연결되어 있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소비가 반등을 하면 이익이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미 소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들의 이익 상향 추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전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들이 기업 이익단에서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네. 항생 테크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홍콩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는 이 지수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사이에 50%가 올랐습니다. 네. 지수가 50% 올랐기 때문에 이 급등을 조금 소화하는 기간에 지금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기업이익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서의 상승 추세가 저는 꺾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중국 증시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죠. 앞에서부터 보면 대규모 재정 투입 가능성이 있고 소비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시를 보자라는 말씀인데 그럼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 증시에 투자하려고 하면 ETF 같은 거 활용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아쉽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의 중국의 소비시장 회복을 아예 누리지 못하는 구조는 아닌데요. 네. 100%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산화율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품목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음식료라든지 네. 화장품 이런 카테고리도 국산화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올라온 상황이어서요. 지금은 이익이 조금씩 회복은 되겠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급등하는 이 이익 추세를 누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중국의 지수를 직접 투자하시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 중에 A50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통 시가총액 상위 50개로 구성되어 있고 A는 중국 본토 증시를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본토 증시고 시중에 있는 본토에 있는 시장 중에서 소비주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정책 방향성의 소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주 비중이 높은 쪽으로 향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본토에 소비주 중심에 돼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ETF도 상장돼 있고요. 펀드 관련도 있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워낙 요즘 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걸로 보세요?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하고의 각은 계속 세울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가 되면 중국이 저가 수출로 경기 버티는 전략은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관세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반사수혜로 우리나라가 좀 누릴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소재단에서는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이 저가로 밀어내기를 안 한다고 하면 네. 가격단에서의 메리트를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중국이 수출로 경기를 못 버티면 결국 소비를 가지고 재정을 자극하는 이 힘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트럼프가 될수록 중국의 재정 정책은 중국 안에서 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가 돼도 큰 틀에서는 바뀌진 않겠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저가 수출 여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될 거라 이런 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거랑 좀 더 반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강도의 차이일 뿐인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훨씬 더 강도가 강할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도리어 중국은 소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하기는 힘들어지고 규제는 많아지니까 내부 소비를 살려서라도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결국엔 소비주 중심의 중국 섹터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군요. 소비주가 살아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저는 우리하고 관련된 걸 물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우리나라 내구재나 여러 가지 이런 소비재 카테고리가 중국에 많이 진출되어 있는 건 맞아서요. 네네. 제가 최근에 사실 인도 출장을 다녀와서 네.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도에서 구조적 성장을 누리면서 중국의 경기에 소비에 기반한 회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교집합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인도, 데들이 중국 같이 네. 진출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기업들도 인도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로 해서 아직은 인도에서 매출 비중은 낮지만 중국에서 큰 매출 비중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인도에서 구조적 성장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로 좀 같이 교집합에 있는 걸로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양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은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이니까 인도의 구조적인 성장과 이제 다시 소비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은 중국의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회사들, 아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하고 화장품 업체들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좀 점검해 보시죠. 오늘은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경기 전반에 대한 얘기를 KB증권 신흥시장팀장 박수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